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밤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28K 위로 올라가가지고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어제 루나 사태의 장본인인 권도용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다는 기사가 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사실 몬테네그로에서 권도용 대표가 잡힌 것보다 어제는 아비트럼이라는 코인이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코인 시장에 이슈를 많이 몰아올게 됐는데 이게 앞으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특이사항으로는 28K가 올라올 때 지금 이제 빨간 고래가 주도해서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 고래 같은 경우는 보라 고래보다 한 단계 아래의 고래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매수벽으로 쳐져 있는 곳은 그대로 이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색 고래는 관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갈색 고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그다음에 고래의 전체적인 물량이 얼만큼 더 이제 매수를 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갈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하락을 유발했던 게 결국은 미국의 지방은행 이슈들이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은 그 연준에서 이제 개입을 한 다음부터는 미국 지방은행에서 돈이 부족하거나 추가적인 인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다. 일단 단기 미봉책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신용경색이나 이슈가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옐런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이제 기사를 가지고 공유를 드렸을 때 그러니까 모든 소비자의 예금을 보호하지 않겠다. 처음에는 보호하겠다. 그 다음에 않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유를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웃긴 게 또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뭔가 이슈가 생기면은 필요시에 그 소비자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겠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옐런의 말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이제 매크로 지표를 봤을 때 제가 요즘에 좀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분명히 경기 침체 메타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 침체에 대한 메타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이제 경기 침체다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16K일 때 이제는 살 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려요. 리스크가 있지만 지금은 위를 바라봐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2, 3개월 뒤에 이제 경기 침체 메타가 분명히 이제 이 시장에 한번 휩쓸고 갈 거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전략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전략은 두세 달 전에 미리 예측을 하면서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실업률은 아직 굉장히 낮은데 PMI가 많이 빠졌을 때 그 뒤에 이제 실업률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2, 3개월 뒤에 경기 침체 메타가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표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2년물, 그 다음에 10년물,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근데 회복이 되고 나서 2, 3개월 뒤에 뭔가 이슈들이 늘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그냥은 넘어가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기 침체가 메타가 올 거고 그거에 대한 대응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트코인을 많이 매수하신 분들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은지 시나리오를 작성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챙겨야 된다라고 해서 매크로 지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에 어제 몬테네그로에서 루나 사태의 장본인 이제 TFL을 만든 이제 권도영 대표가 잡혔다고 기사가 떴어요.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는 잡힌 게 아니고요. 일부러 권도영 대표랑 TFL의 자금을 담당하시는 두 분이 일부러 잡힌 거예요. 일부러 잡힌 게 맞고요. 이유는 지금 권도영 대표 같은 경우는 세르비아에 있다가 몬테네그로로 넘어갔잖아요.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하고 그 범죄자 관련돼서 범죄자를 서로 송환할 수 있는 그런 규약이 체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몬테네그로에서 잡히게 되면은 한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싱가포르에서 모두 권동 대표를 자기 나라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한국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범죄자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몬테네그로에 일부러 잡힌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SEC에서 기소를 했어요. 2023년도 2월 달에. 이거 보고선 그러니까 제 지인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 미국이냐 한국이냐를 고를 때 과연 이 권도영 대표가 어디로 잡힐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대부분 다 당연한 거잖아요. 한국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준비 작업을 아마 2월 달부터 진행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준비가 끝났고, 준비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서의 법적인 대응을 할 준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고 들어온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아마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현상, 상황들만 놓고 보게 되면은 잡혀가지고 잘 됐다, 꽃이다 이런 거지만, 뒷단에서 보게 되면 준비를 다 해놓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 루나 사태를 사기로 기소를 했거든요. 사기죄로. 근데 사기로 기소를 하면은 이걸 이제 그 사기, 기망이라는 거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사기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분야기도 하고, 테라노바였나요? 엘리자베스 홈즈였나? 그 사람 그분도 뭐 사기죄로 고소가 됐는데, 그게 이제 입증하는 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뭔가를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은 사기죄로 입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을 하는 거는 그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어쨌든 간 이 루나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이제 거의 1년이 지났잖아요. 저도 뭐 1년 전에 이제 루나 사태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제 영상을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루나가 이제 크립토 역사에서 굉장히 빠질 수가 없고, 제가 400원일 때부터 루나를 좋아한다고 영상을 올렸었고, 그게 이제 12만 원까지 갔으면서 그 안에서 그 생태계에서 발전하는 것들도 모두 보고, 아 여기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또 한 번에 잃는 경험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1년이 돼가기 때문에 이 루나 사태가 전체 크립토 업계에도 미친 영향이 너무 크고, 좀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좀 바라고 있고요. 이제 루나2가 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권도영 대표가 잡혔다라는 걸로 인해서 루나2가 가격이 오르거나 혹은 가격이 뭐 내려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단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루나2가 가격이 오르려면 그 안에 있는 생태계가 당연히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루나2 같은 경우는 지금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죽어 있습니다. 뭐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을 봐도 너무 많이 죽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리빌딩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끝나기 전까지는 루나2는 다시 살아나는 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이게 어제 또 보면서 이게 좀 많이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런 거는 정말 너무 나쁜 것 같아요. 이제 루나 사태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뭐 물론 저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피해자를 뭐 구제하겠다고 해가지고 루나 카페가 있나 봐요. 거기서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막 모았는데, 거기서 지금 뭐 이제 그 뭐 권도영 대표를 고소하겠다, 뭐 이런 것, 그런 걸 진행하는 카페인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프로젝트를 자기들이 진행한다고 이런 것들이 올라왔나 봐요. 뭐 이게 아마 거기 카페 어드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관리자겠죠. 근데 이분이 자기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모으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피해를 보신 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고소를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정의 구현을 하겠다라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사람들을 또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한국에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코인 쪽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2차 가해를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지양이 됐으면 좋겠고요.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가지고 와봤고,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관련이 안 되셨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영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코인 얘기를 좀 하면은, 아비트럼이 굉장히 핫했잖아요. 아비트럼이 핫한 이유가, 그러니까 에어드랍을 많이 뿌렸어요. 에어드랍을 이렇게 여러 가지 런칭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 아비트럼에 있는 브릿지를 이용한다거나, 그래서 TX를 남긴다거나 단계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거기서 뭐를 하면은 조건에 맞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코인을 지급을 했는데요. 코인을 제일 많이 못 받은 사람도 한 1000개 정도? 뭐 제일 많이 못 받았다기보다는 이제 많이, 이제 미니멈 사이즈가 1000개 정도 받았는데, 그런 분들도 지금 1.6불, 뭐 1.3불, 4불 하니까 거의 한 뭐 200만 원 정도 가까이는 돈을 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에어드랍은 사실은 오래된 메타긴 한데, 최근에 OP가 나오고 또 아비트럼이 나오면서, 그 전에는 뭐 에토스가 있었죠. 그래서 에어드랍을 할 때 생태계에 기여를 하는 트랜잭션을 남기고 하면은 이제 에어드랍을 주게 되고, 그게 돈이 돼가지고 지금 에어드랍 메타가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런칭할 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특히 코스모스 예를 들면은, 그냥 스테이킹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스테이킹만 하고 있으면은 에어드랍을 줬어요. 이거 저 굉장히 반대하는 에어드랍이거든요. 왜냐면 이러면은
아톰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배불리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게 에어드랍 받아가지고 생태계 써보지도 않아요. 다른 뭐 체인들 생태계 써보지도 않고 다 팔거든요, 그냥. 그래서 저는 코스모스 아톰이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 그 생태계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에어드랍을 그냥 줘요. 그러면은 이게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에어드랍을 주는 건데, 여기 있는 사람이 그대로 여기 가서 그냥 다 던지고 여기 가서 던지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 그냥 생태계 커지지도 않고 그 사람들만 배를 불려줍니다. 코스모스 아톰 같은 경우는. 근데 최근에 이제 아비트럼이나 앱토스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에어드랍을 할 때 이 생태계 안에 들어와 가지고 활동을 해야 돼요. 뭐 트랜잭션을 남기고 뭘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신규 유입이 굉장히 많아요.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아비트럼 생태계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에어드랍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의 메타로 등장을 했고, 저도 영상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돈 벌 수 있는 에어드랍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 아비트럼은 이더리움 레이어 2에서 이런 식으로 탄생을 했고요. 지금 뭐 어떤 코인이 처음 상장을 할 때 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OKX, 비트파이넥스 모두 다 한 번에 다 환영을 하면서 이렇게 상장을 시켜준 코인이 얼마나 있나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만큼 관심을 받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비트럼을 통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오히려 이제 더 많이 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수수료를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혜택을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어 2 이거는 좀 더 제가 고찰을 해봐야 되지만, 이런 생태계가 커지는 건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더리움이 혜택을 본다라고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레이어 2 메타가 이제 커지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 이더리움 생태계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이제 여기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아비트럼이라는 생태계가 이제 생기게 됐잖아요. 아비트럼이라는 생태계가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돈이 외부에서 유입이 엄청나게 많이 된 거예요. 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아비트럼의 생태계가 있고 그 위에 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뎁들이 있는데, 지금 아비트럼이 에어드랍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돈들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돈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외부에서. 그럼 여기에 돈이 새롭게 생긴 거예요. 그럼 이 돈이 이제 아비트럼을 이제 들어왔던 돈들이 이 생태계로 분명히 이제 확산이 됩니다. 이렇게 확산이 되니까 그럼 이 생태계에 있는 돈을 먹는, 이 생태계에 있는 돈을 먹는 이 뎁들은 성장을 하겠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고요. 이거는 사실 루나 생태계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던 일이에요. 루나가 에어드랍도 많았고 생태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때 이 생태계 코인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다 줬거든요. 그런 일들이 지금 아비트럼에서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비트럼에서 일어날 거다 보고 있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아비트럼이 런칭을 하면서 돈들이 외부에서 들어오고요. 이게 생태계 발전에 분명히 쓰일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코인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루나 생태계에서 제가 루나 코인이 있고 또 그 위에 생태계 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단기적인 이슈예요. 이 생태계 코인들은 단기적으로 오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 토크노믹스나 이런 것들이 잘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하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는 생태계 코인에 투자하는 거는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이런 뎁코인들, 생태계 코인은 그러니까 루나 이후로는 많이 투자를 안 합니다. 그거는 좀 뭐 제가 겪은 교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투자를 안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뎁코인들을 접근을 하실 때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접근을 하실 때는 토크노믹스를 보시고 좋은 것들, 덱스는 무조건 좋아요. 덱스는 되게 좋은 거고 이건 기본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고르셔가지고 생태계 코인에서도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SEC에서 지금 조심하래요. 암호화 자산은 증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어제 또 경고를 새로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왔고, SEC에서 경고하는데, 여기 미국 의회에서 비트코인 마이닝 채굴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상정을 했다고 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하나는 인프라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주고요. 하나는 SEC에서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고, 이거는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SEC는 이 말 다음에 행동을 하잖아요. 뭐 기소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조만간 알트코인들 대대적으로 뭔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주식 팔았다가 다시 매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캐시우드가 이 코인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진심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아마 그 웰스 노티스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팔았다가 다시 이제 샀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댓글에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분석을 잘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다시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서에이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아서에이지 좀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조만간 금리 인하가 급격하게 일어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를 살 타이밍이다. BTC를 사고 알트를 사야 된다. 가격이 하락을 하면 떡락을 하면은 오히려 좋은 매집 기회다라고 보면서 접근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동의하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좀 많은 주제들을 다뤘고요.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